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생명과학인데요. 단어는 크게 5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내용을 이제 볼 건데 1단원부터 이제 차근차근 봤을 때 4단원까지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5단원은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비교적 좀 많이 쉬운 느낌이 들 겁니다. 자, 1단원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생명체인가요? 아니면 비생물인가요? 당연히 생명체죠. 이렇게 생명체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니 아니니. 저기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그럼 사과가 살았니 죽었니?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또는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맞죠? 멀리서 봤는데 가학생이다, 수학생이다, 영어생이다, 교회 언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명체라면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 물질은 살았다, 죽었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살기 위해서, 개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이 더 이상 멸종되면 안 되니까, 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종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특성이 있습니다. 생물이라면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기 위해서 생명체는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건데 아무튼 세포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은요 쪼개고 쪼개니까 가장 작은 거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는 가장 작은 거 한 개 뗐다. 이게 뭐다?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개체를 유지시키는 특징.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얘들아. 생명체는.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쉽게 설명해서 이 정의가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하면 물리 반응이 있는데 화학 반응입니까? 물리 반응입니까? 구분하는 기준은 새로운 물질이 뿅 만들어졌을 때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물을 끓였는데 기체가 됐다 이런 건 물리 반응이에요. 똑같은 녀석이에요.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화학 반응은 새로운 게 만들어졌을 때 화학 반응이요.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어떻게 더했더니 결합시켰더니 수증기가 만들어졌어요. 화살표 기준으로 반응 전과 후에 새로운 물질이 뿅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기체로 분해시킬 수도 있겠죠. 이걸 바로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화학 반응인데 이런 화학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크게 2개로 쪼개볼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지는 반응이죠. 마치 1층에 있던 사람이 5층으로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커지는 반응. 합성하는 반응이죠. 합성하고 있구나. 더 커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동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큰 입자가 어떻게? 작아지고 있어요. 그림 하나 더 그릴까? 큰 입자가 작아지고 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쪼갈라지고 있어요. 분해돼요. 분해되는 반응이구나. 얘를 우리는 이하작용이라고 합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에서 커지는 반응이 있고요. 작아지는 반응이 있네요. 생명체는 이런 물질 대사를 하나 봐요. 자, 세 번째. 생명체라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뭐가 있을까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자극과 반응. 그리고 항상성.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너무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여전히 있어요. 그 친구 의자에다가 앞정을 뒤집어서 놔두더라고. 그럼 친구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아 뜨거워! 하고 일어나겠지. 아 누가 이제 앞정 있는데 앞정이 막혔네 이렇게 안 하죠. 이처럼 순간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뜨거운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갖다 대니까 아 뜨거워! 이것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네요. 또는 선생님 몸, 사람의 몸은요 일정한 체온이 유지돼야 돼. 너무 올라도 낮아도 안 됩니다. 일정한 답을 유지해야 돼요.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현상, 일, 이걸 우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 항상성이라고 부르죠. 혈당량, 삼투압, 그리고 체온 등등이 항상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이야. 생명체라면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성장이 아니고 생장입니다. 성장 용어적으로는 좀 이게 다를 수 있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여기 개념에서 말하는 성장과 생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생장은 나무가 작았는데 커지는 거야. 죽순이 작았는데 대나무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생장이에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성장이라는 건 석회동물에서 만들어진 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크기만 커지는 건 성장, 자라는 건 생장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엄마 뱃속에서 수정을 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건 뭐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초기 단계에서 올챙이도 아닌 작은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완전한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수정을 해서 어떻게 완전한 사람의 모양까지 만들어지는 단계를 우리는 발생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신생아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신생아라고 부르죠. 이 아기가 어떻게 완전한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는 과정을 우리는 생장이라고 부르죠. 성체가 되는 과정, 생장. 완전한 개체로 만들어지는 과정, 발생. 이렇게 생명이라면 발생과 생장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4가지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뭔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차피 뒤에서 하나씩 다 따질 거니까 지금 핵심적인 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가 끊기면 안 돼, 멸종되면 안 되니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식과 유전이에요. 애기 만든다는 거지 뭐. 생식은 뭐예요? 애기를 낳는 현상이죠. 유전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특별한 어떠한 형질을 전달하는 현상, 이게 바로 유전이죠. 변해가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부모의 유전자를 우리는 전달받아야겠죠. 그래야지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또 다른 상황에서도 내가 필요한 유전자를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생식과 유전을 통해서 종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응과 진화입니다.
그 포켓몬을 보면 그 진화 이러잖아요. 그 진화랑은 좀 달라요. 포켓몬에 나오는 그 진화는요, 생장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완전 새로운 종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또 다른 녀석이 되는 거지.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적응은 주변이 추워지고 더워진다, 건조하다, 습하다, 변해가는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나는 ing 중이에요. 내가 물에 생활하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진화는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적응을 하고 하니까 완전 변했다. 유전자가 바뀌었다예요. 그래서 적응보다는 진화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어졌네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적응이에요, 진화이에요?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문제에서는 보통 이거는 생명체의 물질 대사라는 특성을 가진 예다. 이거는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다. 이거는 생식과 유전에 대한 대표적인 예다. 뭐 이런 것들로 주는 거지. 이거는 적응과 진화를 대표하는 예다. 이렇게 주는 거지. 굳이 적응과 진화를 구분하지는 않아. 하지만 굳이 구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볼게요. 갑자기 없었던 종이 뿅! 나타났어. 출현했다. 출현.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어. 멸절 또는 멸종. 멸절은 한 지역에서 사라지는 거. 완전. 멸종은 전 세계적으로 완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 증가했다. 그 생물이 30% 감소했다. 이런 계산적인 수치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싹 다 뭐다? 진화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대표적으로 6가지만 간략하게 쫙 나열을 해봤어요. 생명체 맞니? 생명체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데? 했을 때 6가지가 개체 유지, 종족 유지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세포부터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해볼게요. 세포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동물 세포일 때 둥글게 그림을 그리죠. 만일 이렇게 각지게 그린다면 이건 무슨 세포다? 식물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세포들은요, 기본적으로 핵이 있어요. 핵막이 있어서 이 막으로 둘러싸져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바깥으로 막 흘러내려서 막 섞여져 있지 않아. 작은 친구들 소기관들도 발달되어 있어요. 막성 소기관들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불러요. 근데 만일 진핵이 아니다, 막이 없다, 핵막이 없어서 핵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에 막 흘러다니고 있다, 특정 소기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단세포로 많이 볼 수 있죠. 세균 같은 친구들이죠. 집신벌레, 아메바.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핵 세포라고 합니다. 원핵 생물, 진핵 생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포들을 볼 수 있겠네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될 거야. 근데 세포 하나가 그냥 생명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생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겠지. 그리고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결국 만들어진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다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게 동물과 식물이에요. 자, 동물, 식물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기본적으로 세포들이 모여서 결국 인간, 완성이잖아. 그 구성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들이 모였더니 모양과 생긴 게 비슷한, 크기가 비슷한 같은 세포들이
같은 유사한 세포, 비슷한 세포,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더 큰 모임이죠. 조직을 이룹니다. 그리고 더 큰 조직들이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생명체, 개체를 만들겠죠. 근데 이때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만 체크할게요. 조직은 뭐다? 같은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기관은 뭐다? 여러 조직들이, 다양한 여러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의 생명체, 살아있는 개개인의 독립된 개체, 생명체. 이 생명체는 어떻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지? 이처럼 세포는요, 이런 구조적 기본 단위예요. 가장 작은 거라고요. 그리고 생명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세포라고 했죠? 생명 활동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즉 세포는 뭐라고요?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포입니다. 가장 작은 거라고요.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라는 구성 단계가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구성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체 내에서는 화학 반응을 할 거고 우리 생명체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발생과 생장을 통해서 완전한 개체의 모양과 그리고 성체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고 생식과 유전을 통해서 종족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